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막 경제 시찰 행보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시피 한데요. 평안남도에 양덕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온천을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아이고, 안건우 기자, 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경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박장대소를 한다거나 혹은 또 무표정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 맞으면서 시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보도 보고 오시죠.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도가 80도씨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어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영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갖추어지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우산을 들면서 시찰을 할 법도 한데 저렇게 우산 쓰지도 않고 젖은 모습으로 저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좀 파격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사실. 예. 지난달 2일에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을 시찰했을 때는 엉덩이에 저렇게 흙이 묻은 채로 다니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젓갈 공장에 갔을 때는 반팔 티셔츠 차림,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온천 관광문화지구에 갔다 왔을 때도 저렇게 흰 셔츠 차림, 예,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 맞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 원장님, 제가 비가 내리면은 보통 우산을 쓰잖아요. 근데 구태여 저렇게 일부러 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전에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3, 14, 15년도에 김정은 시찰할 때 비가 오면 김정은 우산 쓰고 나머지 장군들은 비가 다 맞으면서 받아 적던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나시겠는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권위를 한참 세울 때고 지금은 아마 김정은 자신이 내가 필요한 권위는 다 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비를 맞으며 말하자면 북한 정권 창립일 70주년을 맞추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니는데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인민들은 알아봐주고 간부들은 우리 지도자들 그렇게 비 홀딱 맞으면서 다 젖으면서 다니는데 간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성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는 어떤가 하면 수령이 무오류성, 바지에 흙 묻은 거 나오는 그런 그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고, 그때만 해도. 저렇게 비 홀딱 맞아서 옷 젖는 것도 수령이 권위에 훼손이 간다고 저런 모습을 안 내왔는데 리더십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유, 저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북한 매체가 오늘 평안남도 아까 저기 온천이 있는 양덕군, 그리고 강원도 원산의 방문 모습을 공개했는데 또 하나 좀 특이한 모습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보면은 부원장 이런 거죠.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왼손을 한번 봐주실까요? 무언가 들려져 있죠? 우리는 뭐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인데, 저 김정은 위원장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공개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뭐 제 기억에도 김정일도 전화 받는 모습, 저렇게 휴대폰으로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김정은도 지금 처음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저기가 뭐냐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지구라는 게 인민군 휴양소가 있는 지역이고, 저 휴양소를 쭉 동행하고 있는 간부들이 대체로 장군들 아닙니까? 저기 장군 휴양소도 있고 장교들 휴양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에 가서 이제 80도가 아까 나오는 80도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보석이라도 본 듯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온천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민군대한테 내가 과업을 준다. 그러니까 인민군대가 하라. 그런데 저 전화를 거는 모습인지 받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느끼면은 현지시설을 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옆에 있는 동행하는 간부들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연결하라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을 했는데, 저렇게 사진 휴대폰을 쓰는 거는 저것도 김정일 때도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김정은 때 들어와서도 저렇게 처음인데, 저게 좀 이전 북한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 맞은 모습, 엉덩이에 흙 맞은 모습, 뭐 러닝 셔츠를 입은 모습, 저렇게 휴대전화를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일 리더십하고 김정은 리더십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은 일단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나라가 안 되는 건 간부들 탓이야. 지도자는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잖아. 벌고 바지에 흙도 묻히고. 근데 당 정부 특히 내각 간부들을 많이 욕을 했거든요. 내각이 중앙기관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각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김정은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시찰 행보가 거의 단연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50일 동안 지금 김정은 위원장 매우 바쁘게 현재 지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이래 지금 최장기, 가장 오랫동안 현재 지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방송을 통해서도 북한이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김정은 정책에서 평양 무게도전차 공장과 삼촌 메기 공장을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을 연풍호 방류 5업 사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왜 이렇게 재밌어 하십니까? 아니, 저게 이제 6월 달부터 참 편집을 아주 잘했는데 예. 6월 10일 싱가포르를 갔다 온 다음부터 지금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평안북도부터 함경북도까지 해서 강원도로 해서 황해남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가 하면 기본적으로 핵무력 건설은 완성을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네. 이런 모습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역시 이제 한 달 안으로 찾아온 북한에서는 건국절이라 그러고 예. 구구절이라는데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춰서 정말 인민 생활을 내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지난해. 예. 근데 지금 제재당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정말 지도자가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도자는 정말 인민 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쏘가리도 보고 메기도 보고 낙타도 보고 다 보러 다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경제 시찰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의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 방금도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뭐라고요? 보실까요? 방대한 창조 대전,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려는 어떤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 봤더니 이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방대한 창조 대전, 그러니까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적대 세력들과의 대결전이다. 어허. 적대 세력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어떤 적대 세력들과의 예. 대결전.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게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이죠. 근데 보면 이게 최근에 북한이 보면은요. 안 기자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북한이 최근 보면 강도적, 이 강도라는 표현을 부쩍 좀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강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주로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그렇죠. 지난 14일엔 범민련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예.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반대와 제재 강화라는 강도적인 내정 간섭 행위를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저 강도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된 경위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부원장님? 그러니까 유난히 이전에는 강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6.12 정상회담 전에는 예. 교과서부터 초등학생 교과서부터 중학생 교과서까지 날강도 미제, 날강도 미국 제국주의 이런 말이 계속 많습니다. 근데 6.12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게 없어졌댔거든요. 없어졌댔는데 지금 다시 외무성 대변인 성명 폼페이오 갔다 온 다음에 미국이 갱스터 라이크 외무성 성명에 날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보면 김정은 자체가 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꺼내 쓴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허. 지금 전체 매체들이 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창조물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대전투는
우리를 목을 죄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날강도적인 제재 압살 책동에 맞서는 우리의 정당한 대투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북한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화나하는 거는 미국으로 아니면 유엔에서부터는 제재다. 아하. 이 제재 때문에 우리 인민 생활이 결국 나아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다시 미국에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구구절까지 인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날강도 같은 미제의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 북한이 또 강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강도라는 표현을 부쩍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룡해라고 있잖아요.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북한 평양을 떠나서 어디 저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근데 김민지 기자,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최룡해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요?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곳을 방문했죠. 그보다 앞서서 지난 9일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맞아요. 어딜 방문했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역시 미국과 핵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나라를 북한의 어떤 최고위급들이 방문을 했는데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행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어떤 그 좀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점하려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리용호는 이란, 최룡해는 쿠바.